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도움을 얻으실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에너지는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에너지의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게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큼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에 이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것에 20의 에너지를 쓰면 그 20을 뺀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평을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불평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까? 불평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 좋아지죠. 할 일이 있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체력이 방전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 사장님이 이런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뭘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빠지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힘들지? 별로 진짜로 한 게 없는데? 근데 왜 지치는지 생각해보면 실제로 한 일은 없지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생각으로 이미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완벽주의자들이 쉽게 지치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라고 하다가 보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도 해내는 사람들은 뭔가를 얻어내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집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실력은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데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산적인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쳤어요.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죠. 그러니 집중력도 안 되고 한 게 없는데 지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에너지의 효율도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기대감이 넘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도 잘 됩니다. 생산적인 일에 도전합니다. 결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고 더 잘 되고 실력도 늘고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겠죠.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결과를 내는 데 쓰는 겁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도 삶의 질과 결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것은 반드시 버리고 긍정적으로 꿈꾸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고 존귀한 존재, 달란트가 있는 존재로서 결과를 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으로 오랫동안 청년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직접 분석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30대가 넘기까지 이력서를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이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은 가난한 편이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근데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이 청년은 말이 별로 없는 친구라 불평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불안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거죠. 나는 안 돼. 이력서 넣어도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 생각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다음에 잘해야지. 늘 다음에 잘해야지.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다음에 잘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자신감은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평하는 마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지쳐 있습니다. 처져 있어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조금 전에 말한 청년보다 오히려 학력이 좋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도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꿨습니다. 생생하게 꿈을 그리면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어쩔 때 보면 근자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자감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면서 자신감 있게 뭐든지 실행하니까 실력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를 만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계속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늘 따릅니다. 이것 또한 성공을 위한 큰 자산인 거죠. 좋은 에너지의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되는 방법들을 서로 나누고 더 좋은 방법들을 알아가고 실행합니다. 그 청년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했어요.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서 30대에 수도권에 있는 30평형대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몇 년 전에 2억 9천에 그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2달 전에 똑같은 층수의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7억 7천에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만에 7억이 넘는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은 비교적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학력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결과만 좋은 것이 아니죠. 이 둘의 삶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천지차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부정적인 청년에게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이 많이 변했어요. 그 청년도 분명히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제가 가르쳐준 대로 계속 실천한다면 한 젊은 여성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은 문제투성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더니 냄비 3개에 물을 부은 다음에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썰어서 넣었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 2개를 썰어서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가루를 넣었습니다. 몇 분의 당근을 꺼내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삶은 계란 역시 껍질을 벗겨서 그릇에 담고 커피는 컵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렴. 처음에 딱딱했던 당근은 흐물흐물해졌어. 반면 깨지기 쉬운 달걀은 더욱 단단해졌단다. 커피는 어떠니? 커피는 물을 더 값진 것으로 바꾸었단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온전히 내 자신에게 달린 문제란다. 흐물흐물해진 당근처럼 문제 때문에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삶은 달걀처럼 문제로 인해서 더 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단다.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자신에게 유익한 기회로 바꿀 수도 있어. 선택은 너 자신이 하는 거야. 인생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을 선택하면 늘 우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선택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요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담 이론을 만든 빅터 프랭클이라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 속에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현실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자신은 존엄한 존재이며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결국 그는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 속에서 꾸었던 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태가 절망적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좌우하지 못한다. 자신의 존엄과 의미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물론 빅터 프랭클은 정말 남다른 사람이죠. 수용소에서 그런 끔찍한 학대를 당하면서도 존엄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상담 이론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존엄성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릴 때는 목사인 어머니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상담대학원과 상담 수련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점점 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그들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안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나도 대안을 찾고 끊임없이 실행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즐기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꿈을 이뤄냅니다. 꿈꾸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다고 하죠. 어릴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만 많이 받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한 사람처럼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놀라운 성공을 이뤄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들통날까봐 걱정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다가 성공을 포기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을 탓하죠. 늘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 번의 실패로 미리 실패를 예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골드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실패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하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배우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는 현재에 머무를지 앞으로 나아갈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일삼을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버리고 성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꿈꾸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평불만이 전염성이 강하듯이 긍정과 행복도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불평하며 살아왔다면 불평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불행을 가져오는 불평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생생하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풍요로워지는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결과 있는 삶을 사는데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저자 강훈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성공하세요.